국훈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입니다. 말씀드렸듯 주요 아주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부분을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스님이 이론 설명을 제대로 충분히 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기출문제 등을 풀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분사 구문부터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분사구문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고 분사구문 끝내시고 비교 가정법 이걸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출문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은 접속설에 뭐 이렇게 나올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이거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우리는 큰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를 재료로 할까요? 과거 분사를 재료로 할까요? 100% 분사구문은 100% 현재 분사를 재료로 합니다. 100%입니다. 결국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구문인 것입니다. 그걸 줄여서 분사구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분사구문 중에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과거 분사 앞에 현재 분사인 빙이나 해빙빈이 생략된 경우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쌤하고 파헤쳐 들어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Rich he can buy a Benz.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사구문입니다. 스님, 리치가 형용사인데 어떻게 이게 분사구문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게 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두 부류의 학생들이 아마 잘 해결할 거예요. 하나는 영어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 하나는 영어를 진짜 못하는 학생들. 이 두 부류는 이걸 해석을 잘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영문법이 어중간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는가? 자,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야, 이거 해석할 수 있냐? 쉽네요. 부자라. 그는 살 수 있다, 벤츠. 부자라서 그는 벤츠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옳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법을 어중간하게 배운 학생들은 이러죠. 틀렸죠. 왜냐하면요, 리치는 형용사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가 돼야 되는데 보세요. 명사 수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비동사 뒤에 와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자기 혼자 있고 콤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 문장입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아예 단어 몇 개만 알고 있는 영어 못하는 학생들이 이걸 잘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왜 맞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요, 원래 여기에서 분사구문화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분사구문 만드는 법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분사구문은요, 부사절을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왜 is에 동그라미 쳤을까요? 그렇습니다. 부사절, 즉 종속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만든 것입니다. is, 현재 분사 형태는 두 가지죠. 빙과 해빙빈입니다. 원형에다가 ing니까 빙. 해빙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해빙 pp, 즉 완료 시제라고 해서 주절동사 시제보다
이쪽 시제가 하나 더 과거일 때는 having pp가 오는데 비동사의 pp는 been이니까, 즉 과거 분사는 been이니까 having been. 그 being은 언제? 주절 동사 시제와 종속절 동사 시제 같을 때, 즉 지금 can 현재죠, is 현재죠. 이럴 경우에 동사 원형 ing 오잖아요. is의 원형은 be고 ing being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요, 분사 구문화 될 때 무조건 being, having been 둘 중에 하나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제가 이쪽 시제보다 이쪽 시제가 하나 더 과거일 때는 having been이 오고, 얘와 시제 같을 때는 원형 ing being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사절도 종속절이죠. 종속절에는 우리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종속절 주절로 구성된 문장을 왜 복문이다라고 합니다. 복문이다. 복문을 단문으로 바꿔라 하는 것은 종속절의 동사를 이렇게 현재 분사, 즉 분사 구문화 시키거나 아니면은 부정사나 동명사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즉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동사가 아니죠. 준동사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선 동사가 두 개인데 이것을 단문화 시킨다는 것은 이 종속절의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란 얘기고요. 우리가 부사절을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분사 구문으로 해서 단문화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복문을 단문화한다, 복문을 단문으로 고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종속절의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는 과정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 주절 종속절로 구성된 복문을 주절 종속절이 아닌 그냥 절 하나짜리로 만든다라는 것은 종에 속하는 종속절의 동사를 동사가 아닌 준동사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이때 부사절에서 is를 현재 분사로 바꾼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사 구문은 다른 복문에서 단문 전환할 때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다른 복문에서 단문 전환은 접속사를 반드시 생략시키는데 분사 구문에서는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성 추구 원칙에 의해서 접속사는 생략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선생님 일반적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늘 생략 가능하고 늘 생략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옵션이에요. 그 다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즉 부사절의 주어 같을 땐 반드시 생략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부사절의 동사가 비동사야. 그러면 being 아니면 having been으로 바뀌어진다 했죠? 시제가 현재니까 being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being rich죠. being rich. 즉 is가 being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괄호를 쳤느냐? 비동사는 정보 가치가 없어요. being rich건 그냥 being이 없는 그냥 rich건 부유하다라는 정보는 우리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에서 being, having been은 생략이 절대적으로다가 가능합니다. 왜? 의미 가치가 없기 때문에 being, having been은 언제든지 생략 가능하다. 또 그러면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얘는 as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까? 즉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와 마찬가지로 being과 having been 역시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임의대로 결정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 생략시켰죠? 얘 생략시켰죠? 얘는 반드시 생략시켜야 되는 놈이죠.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reach죠. 그러면은 이 문장이 맞다, 틀리다? 맞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보와 이 뒤에 절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보가 서로 합해져서 이유적으로 해석되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유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 한자를 이유라고 하는데 부유하기 때문에 부자라서 그는 벤츠를 살 수 있다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재밌어요. 무지 재밌어. 응? 볼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brave soldier. 용감한 군인이 있고요. He was afraid of rats가 있습니다. 이거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맞는 문장입니다. 왜요? 분사구문입니다. 왜요? 앞에 being,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요? 분사구문에서는 being, having been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적으로 이것은 위에 있는 것처럼 이유 접속사로 풀어서는 좀 힘들죠? 말이 안 되죠? 왜? 용감한 군인이기 때문에 그는 쥐를 무서워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brave soldier와 he was a brave rat를 잘 의미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그는 쥐를 무서워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럼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Though he was a soldier, he was afraid of rats에서 얘 생략시켰죠?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되죠? 그죠? 시제가 과거 being a brave가 빠졌네요. being a brave soldier에서 이 being이 생략됨으로 해서 brave soldier만 가지고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의미 전달을 할 수 있기에 분사구문 being a brave soldier가 a brave soldier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얘도 분사구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사구문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부사절에서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꾼 것이 뭐다? 분사구문이다. 결국 분사구문은 뭐다? 부사구다.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요, 이 부사절뿐만이 아니라 형용사절도 또한 and라는 등위 접속사 이후도 또 분사구문 많이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원료는 부사절을 이용한 분사구문이고, 그리고 부사절을 이용한 분사구문이 우리가 시험에 집중적으로 타겟이 됩니다. 그게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간에 이 부사절을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만든 분사구문에 적극적으로다가 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실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자, 아니네요. 이거네요. 자, 보시면은요. 짠! 자. 분사구문은 종속절, 부사절의 접주동, 분사가 분사의 형태로 요게 사용되면서 주절을 수식하는 구문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접속사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연속 동작, 동시 동작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씩 다 볼 거고요. 분사구문은 당연히 문어체에서 많이 쓰이죠. 왜? 머릿속에서 그래서 막 as 지워지고 시 같으니까 지우고 was 같으니까 being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회화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화체에서는 그냥 위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 문어체, 글을 쓸 때는 경제성 추구 원칙에서 분사구문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억남이 방금 했던 거예요. 자, as she was rich, she could buy a lot of expensive furniture. 그는 많은 가구를 살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는 돈이 많았기에. 그러면 생각해봐. as 지워졌죠? she 반드시 지워야 되죠? could 시제과거, was 시제과거, 시제가 같지요? 같을 때는 was의 원형 아예 이제 being.
비동사는 무조건 was being 아니면 having been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런데 being은 생략될 수 있죠. 그래서 reach만 남은 분사 구문이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분사 구문이. 예? 다음. 또 볼까요? 자, 부사절은 뒤로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부사절은 위치가 자유롭다. 그러면은 자, 케빈은 자신의 다리를 다쳤다. While he was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자, 생략했죠? 안 해도 된다고 가로쳐놨죠? 케빈과 he는 같은 사람이죠? 반드시 지워지죠? 시제 과거, 시제 과거죠? 그러면은 뭐야? being playing이죠. being playing에서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playing soccer가 온 것입니다. Kevin hurt his leg while playing soccer. 이렇게 나와도 아하, 여러분들은 저희 분사 군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군문이구나 라는 것을 퍼뜩 알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If you turn left, 자, 왼쪽으로 돌면 you will find the bank on your right. 오른편으로 그 뱅크, 은행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볼까요? if 지워지죠. 주어 같으니까 반드시 우지요. 시제 미래, 시제 현재죠. 그러면 이걸 having turned로 바꾸고 싶죠. having turned. 절대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절, 종속절 혹은 종속절, 주절에서 한쪽이 현재, 한쪽이 미래, 이때는 시제를 같이 봅니다. 즉 주절, 종속절 구조에서는 엄밀하게 나눠서야 되죠. 더군다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내용을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형태로 나타낸다. 사실 내용적으로 봐도요. 당신 왼쪽으로 돌면이니까 아직 왼쪽으로 안 돈 거예요. 미래에 돌 상황이죠. 그러나 무슨 부사절?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준동사가요. 우리가 이제 시제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동사, 즉 주절의 동사 시제와 같을 때는 단순 시제, 주절 동사 시제보다 한 시제 더 과거, 앞설 때에는 완료 시제 배우는데 다시 여기가 현재건, 즉 종속절이 현재, 주절이 미래건, 거꾸로 여기 종속절이 미래, 주절이 현재건 간에 얘네들은 단문화 할 때는 단문, 즉 복문을 단문으로 고치는 것을 단문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늘 무슨 그저 단순 시제 준동사로 처리합니다. 즉 분사 구문일 때는 동사 원형 ing고요. 그리고 부정사일 경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와야 돼요. 그러니 시제가 같다 처리받으니 having turned가 아니라 turn에 ing 붙인 turning이 와야 된다 합니다. turning left 이게 옳다 이게요. 좀 우리가 좋은 거 하나 또 배웠습니다. 볼까요? 지겹네요. 이제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아주 정직하다. 지겹다. 지웠고 반드시 지우고 현재 being poor에서 being 생략될 수 있으니 poor만 남아도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쉽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지치려고 하네요. 왜? 쉬우니까. 그럴수록 합격의 날은 더욱더 빨리 다가옵니다. 보세요. 분사 구문의 시제 있습니다. 분사 구문의 시제도 부정사 동명사와 같아서 단순 분사 구문이면 그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같고 완료 분사 구문이면 주절의 시제 앞선 시제를 나타낸다. 이거 배웠죠?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젊어 보인다. 지겹다 이제 being old 그냥 ol드만 해야 되고 being old 해야 되고 그냥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As he lived in America, he's fluent in English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 영어에 유창하다 이게요. 영어에 유창한 것은 현재지만 미국에 살았던 건 과거죠. 이 경우에 having pp다. 자, having 얘 pp. having 무조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 pp. live는 lived. 과거 분사형이 같은 뭡니까 이거를 규칙 변화죠. 그래서 이때 lived는 생긴 건 같지만 완전히 다른 놈입니다. 동사의 과거형이고 과거분사 lived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이거
이건 어떨까요? Living in America, he is fluent in English.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맞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뭐야?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하다고요. 이건 현재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하답니다. 왜? is가 현재인데 living이라는 단순 시제를 썼다라는 것은 얘와 얘의 시제 같다라는 거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어떤 거였어? as he 다음에는 lived가 아니라 lives in America에서 보세요. 자, as 지워지죠? he 같으니 반드시 지우죠? 시제가 현재니까 living in America죠. 그래서 having lived냐, living이냐,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고쳐라면 당연히 lived니까 이거 와야 되고, 요걸 고쳐라면은 요게 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living이나 having lived 어떤 것을 써도 우리가 맞는 분사 구문이 있고요. 또 반드시 시제 차이가 나서 반드시 또 이 완료 분사로 또 써줘야 되는 그런 구문도 존재하죠. 그건 우리가 또 이제 서서히 찬찬히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보세요. 시제. As the book was written in haste. 이건 절대 being written이 아니죠. 왜? 과거에 급히 서둘러서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현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제가 was가 돼야 되죠. 그런데 시제가 지금 여긴 주절이 현재죠. 그럼 하나 더 과거죠. 그러면 얘의 완료 시제. 자, 비동사는 무조건 being 아니면 having been이다. 그런데 한 시제 더 과거니까 having been이다. 기억나십니까? having been, be는 having been과 being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면 having been이 또 생략된 것이 written in haste죠. 근데 봐봐. 여기에서 having been이 생략되어서 written이 나온 것이지, 물론 딱 겉으로 보기에는 written이 과거분사잖아.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이지. 그러나 결국은 원래는 뭐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렇지. 원래는 현재분사, 완료 시제 형태인 having been으로 시작된 분사 구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having been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먼저 나오는 분사 구문 보이는 것이지,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이라도 원래는 현재 분사 having been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했습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완료 분사 구문으로서 수동태의 경우는 having been을 해야 되는데 생략해서 좋죠. 그러나 그리고 분사 구문의 부정 표현 역시 다른 준동사와 마찬가지로 부정어를 분사 앞에 두면 됩니다. 보자. As I did not receive any answer, I wrote him again. 나는 any answer, 어떠한 answer, 답신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write to 누구누구인데 여기 특정한 목적 없으면 편지를 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볼까요? as 지웠죠? I 같으니까 반드시 지웠죠? 자, 시제가 뭔가요? 시제가 did receive니까 과거네요. 여기도 과거네요. 그럼 시제가 같네요. 그러면 얘의 원형의 ing부터 receiving이 와야 되는데요. 부정어 not이나 never는 준동사 바로 앞. 그래서 not이 여기로 가붙은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어떻게 변형할까요? receiving 다음에 not을 넣을 거예요. 그럼 틀리겠죠? 틀립니다. receiving not any answer 하면 틀리고요. not receiving any answer 이렇게 써야지 옳다구나야. 자, 스님이 좀 하다가 여러분들이 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꼭 질문을 남겨두시고요. 자, 그래서 혼자 신나가지고 막 떠들면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 같을 때는 종속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우리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어도 주어는 생략할 수 없죠. 당연히. 이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주어를 가진 것을 독립적으로 주어를 갖고 있다 해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보시면 As it was cold, we kindled a fire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나타낼 때 쓰는 비인칭조 it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주절의 주어는 위에요. 다르다 말입니다. 그럼 어떡한다? as 지우고 안 지워도 되지만, 근데 안 지워도 되지만 이렇게 써버리면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낫지, 그지? 문법적으로 가능해도 이렇게 쓰는 영민들은 없다. 근데 중요한 게 뭐요? it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제자가 어떻게 내? it 빼고 being cold나 cold로 내버려. 틀리는 거야. 반드시 it이 있어야 돼. 시제 과거 being cold, it being cold. 이게 희한하게 생겼어도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뇌새김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After the sun had set, we hurried back home. 이때 home은 부사기 때문에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After 살려도 되지만 죽였고요. 딱 보니까 we와 태양은 다르죠. 의미상조는 어때? 주격 그대로 내버려둬요. 주어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런데 여기가 시제가 과거고요. 여기가 시제 과거 완료니까 having ppy다죠. having 무조건 쓰고 set의 과거분사 역시 똑같이 set이죠. 그래서 the sun having set, we hurried back home이라는 아주 깔끔한 분사구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분사구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속절의 주어가 일반인을 지칭하는 막연한 상황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다고 하여도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해서 쓰는데 이를 또 독특한 용어로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 하고 이것은 관용적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수고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러분 general speaking, frankly speaking, historically speaking, chronological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roughly speaking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게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야.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일반인 주어 위가 있었죠. 이게 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봐봐. 이걸 해석할 때 이 촌스럽게 만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감정적이다. 웃기지? 어떻게 말해?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흔하게 쓴단 말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쓰이는 위는 특정한 위가 아니라 그렇죠. 일반인 주어 위라고 해서 유니버설하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표현이다 이 말이야. 이 경우에는 비록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지만 이것이 일반인 주어라 해서 생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략되죠? 좀 짧게 쓰는 걸 좋아하니 생략시켰죠? 시켰죠? 그리고 원래는 자 시제가 현재면 speaking generally잖아. 근데 왜 speaking generally라고 안 하고 generally speaking이라고 하느냐? 영어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어디로? 앞으로 내보낸다 말이야. 에?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또 historically speaking, 역사적으로 말하면 뭐 또 roughly speaking, 대충 말하면 뭐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하면 뭐 이런 게 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대가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핵심이 되는 의미를 가진 부사를 두고 뒤에 ing를 빼는 것. 이것이 바로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지에요. 또한 분사 구문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보세요. While she was bathing in the lake, she was drowned. 호수에서 이 목욕을 감다가 익사했다. 네? 그래서 while를 살리는 이유는 뭐다? 분사구문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똑같죠? As he did not know what to say, he remained silent.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는 잠자코 있었다. 자, 지금
not knowing 아까 공부했던 것인데요. as를 생략하지 않은 이유는 not knowing what to say만 보고는 사람들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그때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들 수 있다 이거죠. 이건 말씀드렸듯 선생님이 말씀드렸듯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짓입니다. 짓이 아니라. 또 이제 비교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좀 핵심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른 이 동명사나 이런 또 특히 이제 현재 분사는 동명사와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사까지 이것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선생님이 이 동명사 또한 이 단순 시제, 완료 시제 똑같고 같으면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이런 룰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강남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예문이 있어요. 있어요. 자기가 강남 산다고 일부러 말이야. 강아지도 요크샤 테리어인가 끌고 다니고 말이야. 에? 신발도 슬리퍼. 왜? 난 이 동네 산다 이거야. 참, 모자 탁 하고 참 부질없는 짓이죠. 에? 그렇지만 이걸 또 우리가 단문으로 바꾸는 지식을 갖춰야 그런 또 헛된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아주 여러분들이 고결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운다만. 혹시 근데 미안합니다. 제자님 중에 혹시 청담동에서 요크셔 테리어를 끌고 흰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는 제자도 있을 수 있죠. 미안합니다. 그만 수업하다가 화이팅! 청담동 소녀 화이팅!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단문으로 고쳐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쓴 이유는 이제 이건 동명사가 와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 대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그 질문을 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책에는요 이 대절이 명사절이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책에는 이 대절이 부사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래요. 둘 다 맞아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 프라우드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원인 부사절. 근데 원인 부사절이라기보다는 사실 정통 영문법 체계에서는 이걸 명사절로 많이 처리합니다. 그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기분이 뿌듯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다 할 때는 be proud 다음에 전치사 뭐가 그렇지. she's proud of가 오지. she's proud of 이게 나중에 할 건데 이 proud는 원래 전치사 of와 호응하는 형용사죠. 그런데 만약에 대절이 오고 싶어. 대절이 예를 들어서 she's proud of that she lives in 강남이 있어.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리느냐? 우리가 대절 있죠. 우리가 명사절을 이끄는 대절은 우리가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5자리거든요. 어떤 자리냐? 주목보인데 목적어는 타동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전치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 자리, 타동사 목적어 자리, 전치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동격 자리, 5자리. 다시 몇 자리? 주어 자리, 타동사 목적어 자리, 전치사 목적어 자리, 또 보어 자리, 또 동격 자리인데 이 5자리 중에 대은 명사절을 이끄는 대은 다 들어가는데 한 자리만 못 들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전치사의 뒷자리, 목적어 자리에 대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명사절을 이끄는 간접 의문문이라든가 관계대명사 what은 들어갈 수 있어요.
복합관계대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what 배울 때 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을 이끈다 배웠죠. 복합관계대명사 배울 때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절을 이끈다 배웠죠. 그러면 관계대명 what 여기 what절 들어갈 수 있고요. 복합관계대명사 what절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간접 의문은 선생님이 다 100% 명사절이 했죠. 자, 간접 의문도 전치사 뒷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절은 못 들어가요. 대절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략시킨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절을 원래 오브 다음에 있었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명사절에서 전치사 뒤에 대절이 모dom으로 해서 의미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오브를 생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절로 보는 견해가 더 강한 거죠. 근데 이걸 원인부사절로 봐도 괜찮아요. 자부심을 느끼는 원인이 내용이다. 이제? 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미 있는 걸 가지고는 여러 명칭을 붙일 수 있어.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장 전환을 할 때는 잘 전환해야지. 근데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은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 그냥 뻘짓 하려고 설명한 게 아니야. 자, 봐요. 이게 주절, 이 종속절 맞죠? 복문이죠. 복문을 단문으로 고쳐라 하는 것은 그렇지. 종속절의 동사를 준동사로 고치는 거예요.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 네? 자, 그런데 이건 왜 동명사로 고쳐져야 되느냐? 칠판 보시면은 네? She is proud 하면 누가 온다고? 그러죠. 오브가 온단 말이야. 약속이야. be proud 하면 오브 온다는 건. 자, 그리고 이게 분사 구문하고 다른 부정사나 동명사를 써서 그 단문 만드는 거하고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분사 구문에서는 접속사를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게 아니었지.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 반드시 생략이야. 반드시. 알겠어요? 자, 분사 구문 빼놓고는요. 복문을 단문으로 바꿀 땐 반드시 생략이야. 그리고 당연히 또 이거는 분사 구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분사 구문에서도 여전히 적용된 룰이었는데 주절의 주어, 종속절의 주어가 되면 반드시 생략입니다. 시제가 현재죠. 그렇다면은 그렇지. 오브 뒷자리 전치사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는 동명사가 와, 부정사가 와, 현재 분사가 와. 동명사가 오죠. 동명사가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와야 돼요? 그렇지. living이 옵니다. living in 강남.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lived야. She is proud that she lived in 강남. 그러면은 having lived하고 오죠. 똑같아요. 분사 구문의 시제와 동명사 시제는 똑같아요. 시제가 같으면 단순 시제, 차이가 나면은 한 시제 더 가고면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지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지.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해라. 에?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건지 봐봐. 자, she's proud that she is Korean. 그녀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예? 자부심 느끼죠? 자, 그럼 똑같다. She is proud of. 다음에 반드 생략, 시제, 현재니까 이게 뭐야? being Korean. 자, 이때 being은 분사 구문의 being일까요? 동명사 being일까요? 그렇지. 전치사 뒷자리니까 동명사 being이란 말이에요. 얘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하지. 왜? 동명사의 목적어란 말이야.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야. 전치사의 목적어는 절대 생략할 수 없어요. 또 이거를 was라 말해볼까? was? 선생님, 이게 가능할까? 내용적으로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안현수 있잖아. 안현수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가 아니라 러시아 국가대표로 뛰고 있잖아. 근데 안현수 그 여자친구도 러시아로 같이 귀화했잖아.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야. 러시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제가 비록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지만 제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Having been Korean. 여러분, 이 having been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왜? 전치사 목적어 자리니까. 같은 being, having been이라도 분사 구문의 being, having been과 이 동명사 구문의 being, having been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생략 절대 할 수 없는 동명사 being, having been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분사 구문과 동명사 구문의 차이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때 또 화끈하게 비교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질자가 아니라 진짜 쌤한테 배워야 돼요.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신세경, 감사합니다. 안녕.